안녕하세요. 이슈킹 왕짱입니다. 2017년 마리아는 미국 뉴저지주 한인회에서 열린 추석 대잔치 노래자랑에서 1위를 차지하며 우승 상품으로 받은 한국행 비행기표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버클리 음대에 합격했지만 트로트 음악에 매료되어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방송 활동이 감소한 이유는 이전 소속사인 좋은날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전 소속사 대표에 따르면 마리아는 한 남자를 매니저로 고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남자는 그녀의 남자친구였고 매니저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소속사 대표는 이 문제의 원인이 매니저의 업무 불성실보다는 마리아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의 연애도사에서 마리아는 한국에서의 연애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에서 처음 만난 첫사랑은 춘천에 사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장거리 연애를 한 지 1년 뒤에 헤어지게 되었으며 현재의 매니저는 그녀의 두 번째 남자친구라고 언급했습니다. 마리아는 미국에서는 1번도 남자친구가 없었다고 하며 한국에서의 첫사랑은 춤추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연애 경험이 부족해 처음에는 남자친구에게 맞춰주기만 했지만 결국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게으른 성격이었고 계속된 잔소리에 심기가 안 맞아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남자는 미국 여자들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며 데이트 비용을 내줄 줄 알았다요. 자기에게 밥을 사달라고 부탁했을 때 놀란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로는 그녀가 공황 장애를 고백하자 돌아온 남자의 냉담한 반응에 힘들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어려움과 힘든 경험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고 공감과 위로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남자친구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중학생 시절부터 공황장애에 시달렸으며 미국에서는 왕따를 당해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디션에 성공하지 못하고 일도 찾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었지만 작은 희망을 품고 꾸준히 버텼다는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역술가의 조언을 듣고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으며 자신과 나이가 많은 사람과의 궁합이 좋다고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따뜻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라고 강조하며 결혼에 대해선 사랑이 중요하며 국적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솔직한 소망으로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표현했습니다. 최근에는 잠적서를 딛고 소속사와의 활동 재개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로 인해 예민해진 그녀에 대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녀가 K-팝에 매료되어 미국에서 한국까지 찾아온 이야기에 더욱 호기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미스트롯 이 결승에 오른 이후 좋은날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골 때리는 그녀들 가요무대, 대한외국인 등의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2월 소속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내용 증명을 통해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마리아는 소속사에 불만을 제기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존중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주거지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20대 남성 3명에게 알려주어 이들이 자신의 집에 침입해 청소를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이전 남자친구이자 매니저였던 어씨를 단독으로 해고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소속사가 어씨의 해고 후에도 그녀의 주거지 주소와 연락처를 동의 없이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어씨의 해고와 관련해 소속사와 마리아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소속사는 어씨가 매니지먼트 경험이 부족하고 마리아의 요청으로 매니저 업무를 맡겼지만 업무 수행 능력과 성실함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소속사 대표가 편곡자와의 통화 중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자신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리아와 소속사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행사비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소속사 대표가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그녀의 행사비를 다른 가수들보다 현저히 낮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의 없이 행사비가 감소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한국에서 받은 상처의 깊이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소속사는 업무상의 이유로 마리아의 주거지를 정리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마리아에게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받았으며 청소를 마친 후에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권장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매년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와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는 마리아와 편곡자 사이의 갈등 해결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이 편곡자로 사용되길 바랐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후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격한 발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전염병으로 인한 공연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마리아의 행사 비용을 줄였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한 친분을 바탕으로 마리아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 계약을 체결해 마리아의 무대 경험과 대중인지도를 높이려 노력했다고 했다. 마리아는 한국 연예인으로 데뷔했지만 비자 갱신을 위해 미국을 오가던 중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방송에 더 이상 출연하지 않게 되었고, 현재는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마리아의 노래는 화려한 춤이나 제스처 없이도 그녀의 음악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한국에서 트로트는 흔히 통속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노래가 감정을 전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어디서든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마리아의 음악이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한국인의 향수가 물씬 나며 주현미의 노래를 한국인의 감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전생의 인연이 아니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할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한 병사였다는 사실은 그 인연을 더욱 깊고 감동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인이지만 어딘가 한국인의 향수와 감성을 느끼게 합니다. 마리아가 TV조선 미스트롯에 처음 나왔을 때 금발의 미녀가 어떻게 처절한 트로트를 부를 수 있겠냐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울면서 후회 안 해 정말 좋았네 목포행, 완행열차 등의 노래를 훌륭하게 불러 최종 12위에 올랐습니다. 장윤정은 마리아의 뛰어난 노래 실력을 인정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경연 중 자책하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인이 아니어서 몸짓이 어색한 부분이 있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경연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미스트롯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꿔준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며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생활비를 벌 수 있었다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준결승에 진출한 마리아는 높은 실력을 선보였지만 결승에는 진출하지 못해 12위에 머물렀습니다. 준결승에서 목포행 완행열차를 불러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작곡가 조영수의 칭찬이었습니다. 조영수는 과거에는 단순한 기교만 사용했지만 이제는 각 소절에 적절한 기교를 사용하고 있다. 고음에서 낮은 음으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잘 해내는 것이 인상적이다 라고 말하며 마리아의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목포행 완행열차를 인생의 명곡으로 만든 마리아는 아름다운 마무리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동엽은 마리아에 대해서 현역 가왕 경연 중에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깊은 감동에 빠진 모습을 여러 번 보였다. 신동엽의 마리아에 대한 마음이 느껴진다. 현재 그녀는 주로 방송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동시에 트로트 앨범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